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고 여러 과정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또 나날이 깊어지고 계시죠? 그거 저희가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상담 도중에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메인 상담은 전화입니다. 전화로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를 주신다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전화로 상세하게 풀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연락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종목을 올리셔야지만 채택될 수 있다는 거, 그거 포인트 잡아가시면서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놓고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요, 코스피가 0.6% 정도 이렇게 빠져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0.65% 정도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0.3%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빠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장이 조금 밀렸죠. 장 초반이었죠. 미국장이 장 초반에는 괜찮다가 장 막판에 빠져내려갔는데 PP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빠졌습니다. 이 PPI 지수라는 것은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해가지고 생산자들이 느끼는 물가 지수일 텐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난달에 비해서 떨어졌는데 예상했던 것보단 덜 떨어졌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주가가 약간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덜 떨어지는 게 왜 큰 의미가 있는가? 아니, 떨어지긴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러면 잡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데 금리가 가파르게 연속 막 4차례, 5차례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 신호가 나온다는 것은 혹여나 연준에서 0.5% 그 금리 인상이 아니라 0.75%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덜 완화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PPI 지수뿐만 아니라 사실 CPI 지수는 어떻게 나오는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유가가 조금 떨어져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당장만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는 중에서 살짝 더 밀려가고 있는 부분일 텐데요. 유가가 지금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PPI 지수가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원자재 가격들도 지금은 좀 많이 안정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PPI 지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지금 높게 나온다는 게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유가도 좀 떨어졌고, 아니 원자재 가격도 전부 다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물가가 안 잡히느냐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죠. 거기다가 경기 침체니 뭐니 해서 소비가 줄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소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온다라는 점과, 그리고 카드 할부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지금 당장은 돈을 쓸 돈이 있어서 괜찮지만 땡겨왔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안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내년이 정말로 안 좋다고 한다면 안 좋을 때 금리 인상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 몸이 안 좋은데 독한 약을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생각보다 고용 지표가 잘 나오고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 이 시기가 물가를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이 될 거다라고 했던 기대감들이 사실은 실망감과 두려움으로 변질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장이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고 우리나라도 올라가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또 내려가려고 하니까 뚜렷한 악재가 없는 시장이라서 내려가기에는 조금 억울하고요.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사기에는 조금 불안하죠. 하지만 지금 TV에서 나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이 사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고, 산타랠리는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봤을 때 75% 이상 산타랠리가 나왔으니까 연말에는 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지수는 굉장히 쌉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싸니까 괜찮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환율도 지금 떨어져서 1,20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도 안정화된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은 사야 되는 적기다. 환율이 지금 1,290원부터 1,410원까지 왔다 갔다 한다. 1,400원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증거들과 많은 포인트를 봤을 때 지금 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과 그런 분석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방송을 보고 영향을 받는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이 자리와 지금 지수가 조금 애매모호한 요 시기를 추가 매수의 적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신규 매수의 적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주식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사실 지루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어디 회사를 출근을 했는데 일을 안 시키고 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라고 하면 굉장히 좌불안석 느낌이죠. 내가 정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 나를 테스트하는 걸까?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라도 좀 시키지. 왠지 뭔가 일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해야 되는데 사실상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지 마라라는 거죠. 뭔가를 했을 때 일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지금 추가 매수가 안 된다, 신규 매수가 안 된다라고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매도를 능하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조언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매매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매도가 능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괜히 여기서 섣불리 행동을 했다가 일을 키울 수 있으니 그리고 물리는 종목만 더 많아질 수 있으니 저는 여러분들께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더군다나 차트를 봤을 때 최근에 단기 쌍봉을 만들어낸 자리에서 저점을 깨면서 쌍봉을 완성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추가 하락이 조금 깊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매수의 기회라기보다는 사실 조정을 좀 기다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예측을 하지 말고 여기서는 맞추려고 하지 말고 보고 움직이자. 윈지, RNG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수가 2200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내려갈 때는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어떤 숨겨진 악재라든지 뭔가 악재가 나오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자기 유가가 폭등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악재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악재가 뭔지는 몰라도 내려갈 때 그냥 심심하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스펙타클하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산 사람들이 공포를 느껴야 되고 들고 있는 사람들도 공포를 느껴야 그때서야 주가는 폭락이 나올 거고 그때 우리는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락이 나왔을 때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현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무섭고 주식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를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게 그때 미소 지을 수 있으려면 현금을 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드렸고 계단식 하락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드렸던 이유도 그냥 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냥 주구장창 그냥 빠진다. 왜? 이거는 경제 위기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품이 빠지는 거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맥주 드셔보시는 분들 알 겁니다. 안 드셔보셨다 하더라도 맥주 따라보시면 아실 거예요. 맥주를 따르면 거품이 확 올라오는데 그 거품이 쉽게 빠지진 않습니다. 차근차근 거품이 뽀글뽀글 터지면서 서서히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식 하락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거고요. 이 계단식 하락은 결국 거품 빠지는 자리였던 거지 위기가 발생돼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 이제부터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위기가 오기 직전의 텀 사이에 반등이 크게 한번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반등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제일 어두울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금은 뭔가 아직까지 동트기 전이다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고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폭풍 전야, 뭔가 폭풍치기 전날 밤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악재를 뭐가 나올지를 예상할 수는 없으나 뭔가 있을 것 같으니 좀 조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 수 있는 종목이라면 그러니까 본전 또는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라면 더 가지 않을까라는 고민보다도 현금화가 먼저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현금을 쟁여놓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금을 들고 있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확실한 바닥, 확실한 저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현금을 절대 투입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기다리는 것과는 결이 좀 다르다. 투입할 마음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더 긴장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언제보다요? 과거에 떨어질 때보다는 이제는 긴장한 상태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어야 되지만 지금 당장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 사냥감이 이제 목표 눈앞에 이제 나타났어요. 그 목표감을 우리가 확실하게 딱 처리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그 가장 어려운 것을 해낼 수 있느냐, 해내지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앞으로 인생이 좀 많이 바뀔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매매 중독에 걸리셔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매매하고 계신다면은 저는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뒤집어 써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뒤집어 쓸 건 없습니다. 왜? 잃을 것도 번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유리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들 계속 고민되죠. 추가 매수 가능할까? 정리해야 될까? 아, 네 말 들으니까 지금 다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 고민될 겁니다. 들고 가도 되는 종목들이 분명 있어요. 오히려 유리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제가 파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점 명심하시면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TV 소리가 먼저 들리고 있죠. TV 소리를 먼저 줄여주시고 저랑 전화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요, 네, 셀트리온 네, 76,000원, 17만 6천 원에 20%. 20%요. 일단 셀트리온 17만 6천 원에 사신 거면요. 매수가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들은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보유해서 홀딩해서 가져가면 돼요. 저는 이게 무슨 걱정이 있을까 저는 전혀 뭐 공감이 안 돼요. 왜 상담받는지 이해가 안 되는 종목이에요. 더 내려갈까 봐.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더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더 내려갈까 봐라고 하는 것은 시청자님의 사정인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시청자 혹시 그 결혼하셨나요? 할머니예요. 할머니이시고 그러면 이제 할머니시니까 그 뭐 어쨌든 다 많은 것들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예. 많은 것들을 겪어보실 때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는데 그 이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난 네가 바람 필까 봐 무서워 이러면 어때요? 계속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 어때요? 의심을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집에서 숨만 쉬고 있는데 너가 날 떠날까 봐 무서워 이러면 어때요? 좀 꼴 보기 싫지 않나요? 맞아요. 예, 셀트리온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서워요. 그러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셀트리온 지금. 매수가도 괜찮고 올라갈 만한 기업인 것 같고 미래가 짱짱할 것 같아요. 잠깐 여기서 뭐 주춤한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회사가 돈도 예. 잘 벌지, 가격도 좋지, 아유, 고마워요. 그리고 매수가도 지금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만약에 저 위쪽에 32만 원이면은 네가 날 떠날까 봐 무서워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저기 떠났으니까 이미, 그죠? 예. 근데 지금 이거 17만 6천 원 사셔놓고 왜 무서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애초에 투자하는 방식 자체와 투자하는 태도가 조금은 너무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강인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그게 왜 무섭냐면은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시청자님이 공부를 해서 안 게 아니기 때문이 그래요. 문현진이가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왜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청자님이 공감을 하셔야 되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것은 셀트리온 상담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셀트리온 상담을 받을 때 어떤 내용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가를 들으셔야 되고 그 내용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내가 공감이 된다면 아마 확신이 생기고 무섭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공감이 안 되면 계속 무서울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될 만한 어떤 셀트리온의 상승 원동력, 동력을 조금 찾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 네, 셀트리온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지금 이 방송 한 1시간 동안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상담에서 이거가 왜 올라가는지 어떻게 돼서 올라가는지 그걸 설명하게 드리기에는 너무 아쉽고 시간이 부족하고 지금은 그냥 시청자님의 마음이 조금은 약해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 셀트리온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매수가 좋기 때문에 그냥 홀딩 의견 드리고 상담받을 가치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저한테 고마울 필요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13,500원에 10%요. 동국제강을 오늘 네, 13,500원. 13,000 동국제강이죠? 네네. 동국제강을 갑자기 뭐 인적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러네. 아우. 13,000 13,500원에 네, 10%. 10%요. 네네.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됐네요. 아, 전에 샀다가 기다렸죠. 제가 이제. 11월에 사신 거 아닐까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됐네요. 네네. 네. 일단 이거는 사실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제가 뭐 제 방송을 뭐 안 보시든 뭐 전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꾸준히 보셨다면 그리고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전 지금 신규 매수할 타이밍 아니다. 뭐 종목 사지 마라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네. 뭐 주가가 이렇게 좀 올라왔다고 살 타이밍 아닙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어쨌든 그 타이밍에 사게 되면요. 인적 분할을 하든 무슨 악재가 있든 뉴스가 있든 떨어질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사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사니까 뭐 인적 분할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뭐 뉴스가 나와서 떨어졌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랑 상관없어요. 주가는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단순히 올라왔으니까 떨어지는 거고 그 올라온 자리에 매수를 하신 것뿐인 겁니다.
네. 예, 그건 이제 매수 타이밍이 잘못됐던 거지 동국제강이 잘못한 건 네. 아니에요. 동국제강이 뭘 그 시청자님께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내가 산 게 문제지, 그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인적 분할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요, 뭐 물적 분할보다는 훨씬 더 나은 개념이에요. 이거는 시청자님이 네이버라든지 뭐 어떤 뭐 포털 사이트에다가 검색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공부를 좀 네, 하셔야 네. 됩니다. 인적 분할이 네, 뭔지, 네. 물적 분할이 뭔지, 이거는 뭐 3분 만에 설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네. 설명하기가 조금 다 좀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네, 네. 물적 분할보다는 조금은 나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런 네. 내용들 때문에 지금 뭐 8%대 뭐 약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거 그렇게까지 뭐 이 이슈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밑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 타이밍에서 그냥 흐름을 잘못 잡은 거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오히려 이거는 그냥 10,000원 정도까지 만 원 정도까지 11,000원 정도까지 다시 그냥 밀리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내용이라고 봐요. 네. 인적 분할이니 뉴스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려가야 네. 될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때문에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1,000원이나 10,000원까지 내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철강 관련주는 장기적으로 들고 갔을 때 저는 매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면 당연히 지금까지는 원자재 가격도 올랐고 소비가 갑자기 억압되어 있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얘들이 영업이익 좋아지고 매출 증가한 거 맞는데, 앞으로 경기 침체기가 왔을 때 사람들은 소비를 줄일 거고 자동차도 안 살 거고 뭐 물건들 많이 안 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철강 수요가 점점 뚝뚝뚝뚝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매출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는 뭐 왔다 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 다시 5,000원대로 전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 결국 여기서 5,000원 이요? 내려갈 때 10,000원에서 올라갔다가 뭐 15,000원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등 한번 주고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장기 투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은 들고 가시면은 본전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본전 오기까지가 아마 10,000원까지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그냥 홀딩 하셔가지고 본전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그 손절할까요? 네, 그런 이야기 해드린 적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상담을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했던 말 또 해야 돼요. 제 이야기 안 들으신 거예요. 네, 손절하라는 이야기 안 했죠. 그냥 홀딩해서 들고 가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이버 네이버. 38만 7천원에 10%, 38만 7천원, 7,000원에 10%. 10%. 야, 네이버 38만 원에 사신 건 역사적인 순간에 잡으신 거예요. 네. 네. 우리 왜 그 어릴 때, 저 어릴 때 있잖아요. 뭐 나팔 바지가 유행하기도 하고, 뭐 우리 뭐 다마고찌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유행하기도 하고, 뭐 유행이라는 게 항상 있었잖아요. 그죠? 뭐 패션도 그렇고 트렌드라는 게 다들 있잖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요. 그죠? 근데 네. 모두가 그런 걸 즐기고 있을 때 나만 그 유행을 못 따라가면 소외감 같은 걸 느껴요. 그죠? 네. 그래서 다 나팔 바지는데 나 없으면 왠지 뭔가 그런 거에 관심 없어 보이고 좀 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뒤처지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나도 나팔 바지 하나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죠? 네. 우리가 살면서는 그런 게 필요해요. 사회생활을 할 때는 남들이 하고 있을 때 나도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대화도 할 수 있고 뭔가 어울릴 수 있는데요. 주식은 그렇게 하면은 항상 돈을 잃게 되어 있어요. 유행을 따라다니면은 돈을 잃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한때 급등이 나오고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 모든 사람들 계좌에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 지금 잡아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뭐 LG 화학 같은 건 경우도 그렇고요. 그게 다 무슨 종목들이냐면요. 한때 활활 타오르고 유행이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도 그때 잡으신 걸 거고요. 근데 그렇게 잡으니까 어때요? 그렇게 38만 원에 사시니까 어때요? 그냥 박살나버리죠. 그죠? 네. 주식은 그때 유행을 따라다니면은 무조건 돈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살 때는 유행 따라다니는 게 좋은데 주식을 해서 돈을 벌고 싶으면 유행을 미리 예측을 해야 돼요. 어떤 게 또 유행이 될까 하고요. 지금은 유행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죠? 네. 지금은 아무도 생각도 안 하고 거들떠보지 않지만 이게 유행이 돌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싸게 미리 사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유행이 돌면 팔아내는 게 투자인 거지. 뭐 이게 좋대, 저게 좋대, 나도 하나 사고 싶어. 이렇게 하시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물리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네이버와 같은 이런 종목들은 한때 유행이었지만 지금은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고에 넣어놓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완전 거들떠보고 있지도 않고, 최근에 뭐 포시마스크 인순이 뭐니 해가지고 주가가 띡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네이버를 좋게 볼까요? 별로 좋지 않게 볼까요?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좋지 않게 보겠죠? 좋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는 매수 타이밍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야 되는 것을 38만 원에 샀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간단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네. 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가장 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가 여기서 바로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네.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 말은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박스권을 정해놓고 아래쪽인 15만 원부터 22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할 때 차익을 챙기면서 매매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장기 투자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적금으로 모아가시는 분들도 네이버를 지금부터 사가지고 모아서 떨어지면 족족 사가지고 나중에 올라갈 때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올라갈 때 팔아내야지 하고 매매를 해서 모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청자님은 어때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왜? 이미 고가에 사서 물려가지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얘가 바로 올라갈 것 같진 않으니까 추가 매수를 하면은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해도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 네. 이거는요, 여기서 바닥을 잡는가 잡지 않는가가 더 중요해요, 시청자님은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이버는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가지고 가는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떨어진다고 해도 뭐 지금 손절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팔 것도 아닌데 지금 내 손실을 보면서 슬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고통받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 계좌의 손실률이 뭐 한 50%입니다. 어쩌라고 해요, 어쩌라고. 50%인데 안 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그렇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게 바닥이 잡는가 잡지 않는가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5만 원부터 20만 원 요 사이에 언저리에서 바닥을 잡는 게 중요한데요. 적어도 얘가 네. 1년 반을 내려왔기 때문에 바닥 잡는 데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아, 그럼 이 바닥 잡는 데까지 내년 한 중후반이 돼야지 바닥을 좀 잡구나 잡지 않는구나를 체크할 수 있고, 그때서야 시청자님은 비중을 늘려볼까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지금 그럼 이 갖고 기다려야 되겠네요. 첫 단추는 잘못 꽂았어요, 시청자님이. 그죠? 그렇죠. 지금 셔츠 제가 지금 입고 있는데 단추 잘못 꼽혔습니까? 아니면 잘 꼽아져 있습니까? 잘 잘못 꼽혀 있죠. 꽂았죠. 처음부터 이렇게 잘 꼽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꼽혀 있으면 네. 옷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첫 단추가 잘못 꼽혔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풀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제는 이거 아파도 고통은 느끼셔야 되고요. 풀어내려면 바닥을 잘 잡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바꿔야 됩니다. 38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대 네. 만약에 바닥을 잡는다고 예를 들었을 때 저기서 추가 매수하면 매수가가 20만 원 초반대까지 뚝 떨어질 거예요. 네네. 그러면 좀 마음이 한결 편해지면서 반등이 조금만 나와도 탈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상태를 만들려면 강인한 심지와 이제는 진짜로 이 악물고 기다려야 돼요. 다시는 네이버를 뭐 어떻게 손대야지, 팔아야지, 사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자꾸 손댈수록 첫 단추 잘못 꼽혀 있는 상태에서 자꾸 손을 대면 될수록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냥 홀딩 의견 드리고 15만 원대에서 아마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리 잡으면 네. 내년 한 중순 또는 후반쯤 돼서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요. 두산 에너빌리티요? 예, 16,500원에 80%예요. 네. 상담 혹시 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전번에 한번 선생님하고 여쭤봤는데 네. 이 앞으로 왜 될지 또 안 그러고 성적이 제가 안 좋다고 하지 성적이 않았나요? 아니, 저하고 상담을 그냥 했다면 뭐, 아실 텐데요. 근데 이제 성적이 어떤가 싶고 그러니까요. 제가 안 좋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냥 뭐 괜찮다 그러던데요. 제가요? 예, 제가 아니겠죠. 선생님 맞아요. 제가 에너빌리티를 좋다고 했다고요? 아니 그냥 뭐 괜찮은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뭐 생각한 적이 많고.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방송을 돌려보세요. 저는 뭐 듣고 싶으신 것만 들으셨나 봐요. 우리가 예. 주식하는 사람들 예. 보면은 상담하는 사람들 보면요.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것만 기억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상담도 그래요. 보시면 제가 말하다가 끊어버리고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나중에 녹화 방송 다시 한번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예.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담 받는 분들이 제 말을 안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손절하지 있어요. 말라고 해도 그래서 지금 오늘 손절할까요? 이 질문이 왜 나옵니까? 손절하지 말고 들고 가세요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리고 예.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들고 가면은 뭐 저기 뭐 18,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거기서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면은 18,000원까지 올라온다고 하니까 괜찮은 기업이구나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두산 예.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이 기업을요. 지금까지 2021년 급등 나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좋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다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 사신 분들께 저는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가지 쓰셨네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자력 예. 관련 이야기는 나왔지만 원자력 관련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이야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소형 모듈 예. 원자력 발전소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가 두산이 원자력을 하고 있으니까 급등했지만 그건 미국의 이야기고 우리나라에 지금 영향 받는 거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가만 비싸다 이 거품이다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했는데 개안타고 했다고요. 그건 지금 시청자님이 예. 잘못 착각하고 계시는 거죠. 저를 예. 보셨다면 전 두산 에너빌리티 좋다는 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팔아라고 해가지고 욕을 먹은 적은 있었어도요. 제가 이거 두산 예. 에너빌리티 여기 급등 나왔을 때도 여기 12,000원까지 급등 나왔을 때도 팔아라 했는데 더 올라가길래 사람들이 와 문현진이 안 좋다고 했는데 더 갔다 해서 욕을 먹은 적은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꿋꿋하게 저는 이런 거 사면 안 된다라고 이런 건 절대로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절대 사지 마라. 예. 홀딩해서는 안 된다. 장기 투자 안 된다. 반드시 이거는 예. 주가가 파동으로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왔다 갔다 할 때 무조건 팔아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시청자님은 개안타고 하셨다라고 개안타고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걸 또 들으신 예, 거겠죠. 그러니 지금 아이고, 시청자님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잘못 착각하고 계시니까 지금 본전 부근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파시고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좋다고 예. 생각한 적이 없는데 저는 이거 올라올 예. 때 팔아라는 이야기를 아마 상담을 제가 돌려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담을 제가 여러 번 했었거든요. 예. 제가 여기서 올라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을 했었어요. 여기 떨어졌을 때 이거 다시 올라갈 것 같다. 차트 흐름상 그렇다. 흐름상 한번 올라와 줄 텐데 그게 17,000원, 18,000원짜리일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서 매도를 하는 게 좋다라는 상담을 제가 했던 기억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근데 시청자님은 듣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계셨으니까 팔아야 된다는 생각보다도 전망이 또 궁금해지고 이까지 올랐는데 다시 가지 않을까?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 갖고 가고 싶은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시청자님 이걸 팔 생각이 없으시고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누가 말하든 예.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17,000원까지 가져가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좋다는 생각을 맞아요.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맞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종목의 사랑에 빠지지 말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시청자님은 이 종목의 사랑에 냉정해서. 빠져 계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두산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계속 접하고 계시고 그것만 찾아보시고 하기 때문에 난 예. 좋아 보이는데 나는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게 돼요. 그러면 상담의 의미가 뭐 있습니까? 저는 좋아하시는 말을 하고 싶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상담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거 거품이라고 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예. 저는 거품 기업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거품. 얘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흘러서 10,00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떨어져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저기까지 파동을 만들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 자체로 예.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나쁘진 않지만 이거는 원래부터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도 9천억을 벌었고요. 지금도 8천억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잘 벌고 있는 기업이지 뭔가 대단히 발전된 기업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매출은 줄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 말은 사실은 예. 거품만 이렇게 원자력 발전 테마니 뭐니 해갖고 거품만 빵 생겨 있는 거지 사실상 이거 거품 빠져야 돼요. 그러면 그 빠지는 예. 과정에서 그냥 죽진 않을 거니까 파동이 나올 텐데 그 파동에 팔고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업의 실적 전망 저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 판 게 문제예요. 예. 본전에 팔으셨어야죠. 근데 안 팔았으니까 또 내려왔을 때 실적이 궁금해지고 전망이 궁금해지고 또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예, 맞습니다. 말씀드려요. 이거 안 좋은 기업이에요. 들고 가지 마세요. 저는 이거 그냥 빨리 본전 오면 예. 팔아야 된다 생각하고 또 올라가든 말도 들고 가면 안 돼요. 이거.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매도 의견 드릴 겁니다. 다음에도 매도하지 않으면 전화 오더라도 저는 전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말 명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본전 오면 바로 예, 매도하자는 감사합니다. 의견을 드릴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맹문제약 명문제약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5,000원에 20%예요. 5,000원에 20%요. 예. 명문제약도 제가 상담을 몇 번 했던 기억이 나요. 예. 명문제약 이런 기업들 좋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요 기업은요. 한때 이제 한창 이제 테마주로서 많이 급등을 했던 종목이에요. 예. 예전에 이제 모기 때문에 뭐 바이러스가 생겼다 해갖고 지카 바이러스니 뭐니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있을 때마다가 펑펑펑펑 이렇게 뛰어 올라가고 그랬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이 코로나 때도 한때 영향을 받아가지고 급등이 나왔었는데 명문제약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앞으로 유망한 기업인가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테마주일 뿐이에요.
실적도 지금 적자로 돌아서가지고 허덕거리고 있는 기업이고요. 제약바이오도 네. 이제는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힘들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급등이 안 나온 건 아니에요.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밑에서 한 번씩 상한가로 가기도 하고 튀어 오르긴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올라가면 제약바이오 안 좋다고 했는데 상한가 같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인 거고 사실 네. 이런 기업들이 밑에서 팡팡 튈 수는 있어도 그걸 단타로 들어가서 수익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단타꾼이 아니면 그런 급등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급등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명문제약이 상한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시청자님은 지금 손실일 겁니다. 예. 상한가를 오늘 가도 3,500원이에요. 예. 그럼 5,000원에 산 사람한테 상한가 갔다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 추가 매수는 없어요. 아니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또 여기서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안 좋은 기업을 추가 매수하는 리스크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네. 안 좋은 기업인데 여기에다가 추가 매수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 이런 기업들 실적이 안 나온 기업들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요.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면 기업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 그럼 급등이 아니라 여기서 주가가 한번 폭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 30%가 여기서 더 빠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추가 매수한 돈까지 또 물린다는 건데 그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약 바이오 중에서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을 물려 계시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추가 매수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고 그 추가 매수할 돈으로 다른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 내서 이 종목을 그만큼 잘라내야 돼요. 그냥. 내가 딴 데서 100만 원 수익 봐서 얘를 100만 원 손실금만큼 잘라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잔고 손절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걸 해야 돼요. 이제 명문제약에 관심 가질 때가 아니라 다른 종목을 내가 사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해요. 그 수익 낼 줄 모르면 명문제약이 아니라 뭘 하든 간에 지금 손실 날 거예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문제약이 이렇게 들고 있다가 진짜 신약 개발 기대감이라든가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상 급등 현상이 나와준다면 추가 매수를 아쉬워하지 마시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줬구나. 하늘이 도왔구나 생각하고 손실 줄었을 때 3,800원이든 4,000원까지 이상 급등 현상에서 매도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예. 추가 매수는 저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급등이 나온다고 할 지연정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올지 안 나올지 전혀 모르겠으니까요. 확실해야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는데 뭐 그런 뉴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는 내부자가 아니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반등 나오면 3,500원 이상이라도 손실 좀 나더라도 깔끔하게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 이 추가 매수할 돈으로 다른 종목 매수해가지고 수익 낼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로울 것 같다. 만약에 수익 내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신다면 그거는 시청자님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잠시 상담을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도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 어디서 또 어떻게 열리는지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도 굉장히 많이 잡혀 있죠. 우리 지역 언제 오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항상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강연을 즐기실 수 있도록 매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 4시에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강의를 할 내용들 준비했으니까요. 오후 4시에 문현진 주첸 TV 검색하셔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강의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또 오프라인으로 송도를 갑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네요. 송도 컨벤시아 1층 108호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프라인에서 또 만나볼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이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또 다시 한번 해결해 가볼 텐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체크하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죠. 먼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을 19,6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10%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가지고 갈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는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을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갖고 가면 돈을 버는 게 굉장히 뻔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 많이 보고 계시죠? 한전체 발행부터 해가지고 지금 적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 전기요금을 안 올려가지고 이런 사태를 만들었느냐? 지금이라도 전기요금부터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한전체 발행해봤자 이자가 센데 그것도 적자 거덕거리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돈을 빌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누가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까? 기업인들이요? 아닙니다. 국가가 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한국전력은 공기업입니다, 여러분. 이게 망하지 못해요. 망할 수가 없어요. 죽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적자로 방만하게 운영되면 질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기업 무조건 흑자로 바꿔야 되고 흑자로 돌려내야 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를 하셔서 뽑으신 분들이요. 그럼 어때요? 올라갈 게 뻔한 기업이에요. 올릴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왜? 흑자로 돌아서야 되는 기업입니다. 왜요? 안 되면 지금 정치인들부터 해서 지금 난리가 나요. 한국전력 적자면 우리 세금으로 계속 몇 조 원씩 지금 빵꾸가 나고 있는데 그 몇 조 원 들어갈 걸로 불이익 좀 도우면 어떨까요?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국가가 살려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라갈 건 뻔한 기업인데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겹거든. 무섭거든요. 빨리 돈 벌고 싶어요. 당장 오늘 급등 나오는 종목 보면 내가 이걸 들고 가서 뭐해? 그런 마음으로 한국전력 투자하시면 안 되고 그런 마음은 사실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멀리 보고 투자를 한 다음에 빨리 올라가면 땡큐인 거지 멀리 보고 투자할 계획조차 그런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분들은요. 사실 투자를 통해서 전 돈 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시간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 말은 한국전력은 어차피 지금이 제일 안 좋다라고 할 만한 자리예요. 적자가 나고 있고 회사가 힘들다고 하고 있고 근데 지금까지는 뭐 다른 것 때문에 싸웠던 정치판이 이제는 한국전력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관심 가지기 시작했다가 본격적으로 살려내겠다라는 건데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계속 들고 가도 될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종목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상담 이제 한국전력은 이거 PD님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한국전력 상담 빼주세요. 이제 가치가 없어요 이런 거. 시간 아깝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그냥 홀딩 의견 드리고요. 올라올 때 3만 원, 4만 원, 5만 원. 저는 4만 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 올라오지 않는다. 올라올 때까지 상담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가라 적극 추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매수가가 지금은 97,000원이고요. 비중은 25%인데요. 스튜디오 드래곤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은 좋다라는 이야기 했던 거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컨텐츠 관련주 이야기할 때마다 넷플릭스라든지 뭐 쿠팡, 뭐 아마존, HBO 스튜디오 뭐 전부 다 뭐 디즈니 플러스부터 해서 많은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자기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용하게 만들게끔 엄청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는 굉장히 수혜를 받고 있다. 제가 보기엔 이거는 앞으로 향후 2년에서 3년 정도, 최소한 2년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컨텐츠 관련, 제작 관련 기업들은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졌다고 싫어하는 거죠. 떨어지면 더 사야죠. 더 사서 모아가야죠. 그리고 들고 있는 분들은 홀딩을 해서 그냥 가져가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거예요. 그럼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좋은 기업입니까? 나쁜 기업입니까? 라고 하면 코로나 터지고 영업이익은 훨씬 더 증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재물을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2017년엔 영업이익이 300억이었는데요. 지금은 500억대로 늘어나 있죠. 이 기업은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기업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저평가가 뭡니까? 좋아졌는데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으면 그거 싼 거 아닙니까? 안 좋아지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건요. 오히려 비싼 거고요. 좋아지지도 않고 그냥 오히려 동결,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늘 똑같은데 주가가 올라가면 그것도 비싼 거겠죠. 상식적으로 저평가인 종목인데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투기를 하고 있는 건지 제가 헷갈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얘도 저는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추가 매수가 아쉽다라고 하시더라도 저는 뭐 한 번 더 빠질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단기 급등은 빠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비중이 조금 부담이 되신다면은 95,000원에 가깝게 올라왔을 때 저는 비중을 한번 절반 정도 줄여내시고 빠졌을 때 7만 원 이하에서 비중을 늘려서 이번에는 흔들리지 마시고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하셔가지고 가져가시는 것이 좋다. 좋은 기업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좋은 기업에서 노는 거 저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노셔도 됩니다. 재밌게 사시고 재밌게 팔아내시면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거는 그대로 홀딩하시고 말씀드렸던 전략 올라올 때 살짝 비중 줄여서 내려갈 때 비중을 다시 늘리면서 가져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가 아닌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현대건설 네. 44,000원에 20%요. 네. 한국전력이 제가 좋은 기업이라고 상담 안 받겠다라고 한 것만큼이나 건설주는 상담을 안 받는 게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건설업종은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수없이 했어요. 금리 인상기에 건설주를 투자하는 게 웬 말이냐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었어요. 오늘 아침 뉴스에요. 지금 중소형 건설주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주 내년 흑자 부도 날 위험성에 놓여서 줄도산 위험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금리가 올라오게 되면 대출이 막히게 되고요. 부동산, 건설업은요. 전부 다 돈을 빌려가지고 건설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업들은 자금 융통성이 막히게 됩니다. 돈을 빌려가지고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분양이 안 되면 돈 회수가 안 되니까 돈을 못 갚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부도가 나는 거예요. 어제까지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부도가 날 수 있나요? 예, 그럴 수 있는 기업들이 건설사에 되게 많아요. 그러면 현대건설은 굉장히 탄탄하고 아주 재무가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영향을 안 받지 않을까요?라고 하더라도 주식은요, 업황이라는 게 있고 테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설사 중에서 정말 위험한 기업들, 중소형 건설사들이 만약에 진짜로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마 막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부도가 하나가 난다고 쳤을 때 건설사에 대한 두려움, 그런 위기감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현대건설도 저는 주가가 같이 따라서 그냥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면은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기업들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현대건설과 같이 우량한 건설 기업이 다른 기업들, 그냥 중소형이 망했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면요. 오히려 그건 저평가인 거죠.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건데 왜 먼저 사서 고생하는지 전 잘 모르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건설사 한 주에 하나씩, 아니 한 주에 2개씩, 3개씩 건설사에 대한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지금 금리 인상기에 건설사에 투자해서 물려있는 게 왜 그런지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도 왜 샀는지도 모르고 사서 왜 빠지는지도 모르고 빠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란 걸 모르니까 지금 걱정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건설사 투자 타이밍 아닙니다. 다 투자해야 될 때는 안 좋은 기업들이 망했을 때 좋은 기업들까지 주가가 빠지면 저평가 구간에 사야 되는 거지 지금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위험만 가득한 기업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단기 반등이 나오거나 할 때 저는 정리하는 게 맞고요. 손절 라인을 정하셔가지고 빠져내려갈 때 저는 손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추가하면서 절대 안 된다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35,000원짜리가 무너진다면 저 같으면 손절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다시 살 계획을 짤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저는 41,000원, 42,000원짜리에서 본전이 아니더라도 비중을 빨리 줄이시거나 매도를 저는 전량 매도해가지고 건설 업종을 제 계좌에 들고 있고 싶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빠르게 정리하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이오 플로우. 2호 플로우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15,080원에 50%. 15,080원에 50%요? 네. 기업은 정말 안 좋아요. 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뭐, 당뇨, 치매. 네, 그래서 약이라고 너무 안 해가지고. 좋아요. 뜬구름 잡고 있는 기업입니다. 당뇨, 치매 좋죠. 그거 해결해야죠. 어르신들 당뇨나 치매, 저도 나이가 들면서 당 수치가 안 되면 분명 당이 올 거고 뭐 치매도 올 수가 있겠죠. 그럼 치료해야죠. 네. 불치병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는 없으니까 얼마나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병입니까? 치료해야죠. 네. 그 꿈과 희망 좋은데요. 꿈과 희망으로 주가를 띄워 올려가지고 팔아먹고 있는 기업인 거예요. 이오플로우라는 기업을요. 그냥 좋아, 웨어러블이라고 해서 우리가 옷에 차거나 이렇게 몸에 차거나 하는 그런 의료기기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당 수치를 계측해주고 치매 뭐 진단도 해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가 돈을 법니까? 라고 하면요.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아니 꿈과 희망 잡는 거, 그 당뇨 치료하는 거 정말 좋은데 필요한데요. 돈을 벌어야 될 거 네. 아닙니까? 네네.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이에요. 매출이 지금 2020년엔 0원입니다. 매출이 0원이에요. 네. 그리고 네. 2021년에 7억을 매출을 냈는데요. 시청자님 집 앞에, 댁 앞에 뭐 좀 이렇게 유명한 음식점이 하나가 있다면요. 거기 매출이 여기보다 훨씬 더 클걸요. 영업이익도 훨씬 더 나을 거고요. 그럼 걔를 상장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완전 엉망진창인 기업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기업을 사서 장기로 보겠다라고 하는 건요. 진짜 나는 당뇨 치료제가 이 회사가 다른 회사가 아니라 당뇨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막 그 화이자와 같은 정말 큰 기업들도 당뇨 치료제부터 해서 치료 뭐 기기들 그리고 뭐 치매 관련 진단 키트들, 치료제들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시도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천억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지금 단 1억도 못 벌고 있는 회사가 당뇨 치료제니 뭐니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래도 불구하고 이 어플을 믿고 계신다면 장기 투자를 하셔야죠. 근데 저는 믿음이 안 가는데요. 차라리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당뇨 치료제를 만든다고 하면 믿겠습니다. 네. 차라리 대웅제약과 종근당이 만든다고 하면 믿겠습니다만 이 어플로 가면 웬 말입니까 도대체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잘못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신 네. 기업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네. 이런 기업들을 이제 중소형 테마라고 해가지고 뜬구름 잡으면서 급등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예, 이상급등 현상이 갑자기 팡팡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현상 때문에 아마 19,000원까지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지금 제약 바이오 중에서 네. 임상이니 뭐니 하면서 급등시키는 기업들이 좀 생겨서 테마주로서 아마 급등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1월 정도까지는 저는 그냥 들고 가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단기 테마 때문에요. 네. 단기 급등세가 네. 나온다면 저는 17,000원에 가깝게 매도하시는 게 좋고 장기 투자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굳이 물려서 고생할 이유가 있나. 그 한번 튀어 오를 것 때문에 그 무서운 길을 저는 가지 마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 14,000원이 무너진다면 저는 손절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투자하실 때 이런 거 한 번쯤은 감사합니다. 생각해보시고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S트래픽? 궁금하세요? 네, 5,900 S 트래픽. S트래픽이고요. 네, 5,940원에 15%요. 940원에 15%. 5,940원에 15%. 네. 사신 이유가 뭐 전기차 관련 테마라서 사신 거죠? 네네. 혹시 전기차 사셨어요? 아니요, 이걸 한 1년 전에 아니요. 집에서 타고 다니는 자동차 전기차 타고 계세요, 혹시? 아니요. 전기차 타실 계획은 있으세요? 네. 언제요? 나중에 여유가 되면. 나중에 여유가 되면요. 네. 전기차를 지금 사람들이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많이 안 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많이 안 타는 아직까지 것 많이 안 같아요. 타요. 왜 안 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불편해서 그래요. 불편해서. 아, 네. 전기차가 지금 불편하잖아요. 전기차 충전을 꾸준히 계속 해줘야 되고 한 번 한다고 해서 멀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터리 관리 잘 해줘야 되죠. 배터리 교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충전소는 어디 있는지 충전소에 주차를 하려고 했더니 줄 서야 되지.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충전이 아, 너무 네.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전기차 투자라고 계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정말로 시대가 흘러가서 2025년부터 된다면요. 저는 전기차 시대가 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관심 가지고 투자하시는 건 정말 최악이다 말씀드려보고 싶고 만약 3년, 4년, 5년 뒤를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거라면 저는 정말 잘하고 계시는 투자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전기차가 수혜를 받고 이제 그 수혜감을 받기 위해서 규제가 바뀌고 인프라가 구축되고 이런 사이에 주가가 이제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갈 수는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S트래픽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전기차 관련주로 테마로 사셔가지고 투자를 하셨다면은 2025년 이후에 수익을 내고 나올 계획으로 들어가셨어야 돼요. 처음부터요. 아, 네. 그런데 지금 빨리 돈 벌고 싶어요. 나 당장 내년에 돈 벌고 싶어요. 내년에 전기차 시대가 올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럼 규제가 만들어진다 할 때마다 주가가 한번 튀어오르고 빠지고 튀어오르고 빠지고를 반복할 거예요. 지금도 튀어오르고 빠지고 몇 번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전기차 테마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그 풍파에 계속 놀아나실 거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들고 가는 거를 뭐 추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일단.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S트래픽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지금 당장에는 뭐 수혜를 받거나 엄청 좋은 기업까지는 아니에요. 적자 났다, 흑자 났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하지만 네. 멀리 본다면 매출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국가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뭐 계속해서 전기차의 규제 풀어줄 거고 산업이 점점 글로 갈 거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2024년, 5년 이럴 때는 우상향을 해서 좀 12,000원 이상, 16,000원 이상이 있을지도 몰라요. 확실하진 네. 않지만. 그래 멀리 본다면 수익 내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을 본다면 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을 3,000원대 가깝게 떨어지거나 2,000원대까지 한번 쭉 빠져준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리는 걸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 투자 관점과 단기 투자 관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멀리 보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데요. 멀리 봐도 되는 기업인가 아닌가를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상담한 거 보면 어려운 이야기는 별로 안 했어요. 돈을 벌 수 있는가 그리고 돈을 벌고 있는가 그것만 잘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의 대가들은 그럽니다. 주식을 투자할 때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상상력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 상상을 해보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